이런 이벤트를 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다 동시 지원하세요. 그래야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요런 꼼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메모리를 8기가짜리 하나를 넣는 거야. 그래서 저는 컨트롤러가 쓰레기고 뭐 불량률이 높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여러분. 저는 PC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쓰레기 같은 부품 넣었으니까 탈락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할 거니까 이걸 수령하실 분이 효율적으로 예산 200만 원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짱구로 굴렸을 뿐입니다. 8기가 넣었다고 게임 안 돌아간다? 아니, 게임 안 돌리는 PC라고 하면 되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당첨자가 수령해서 나는 갑자기 게임이 하고 싶네 그러면서 메모리를 증설한다거나 뭐.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경품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경품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구글에서 AMD 띄고 에이벌 요렇게 치면은 뭐 요런 내용들이 나오죠. 에이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컴덕 분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에이벌이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AMD 제품들의 세일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AMD 관련돼서 뭐 한국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의 대다수는 에이벌에서 하는 거예요. 이 에이벌 이야기를 왜 하냐면 통칭 제가 AMD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MD에서 12월에 인플루언서 행사를 하나 진행을 합니다. 그 행사에 초대받았고요. 그 행사에서 어떤 걸 하냐면 여기 초청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200만 원 상당의 PC 견적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제출을 하면은 이 12월에 있는 행사에서 그 견적에 맞는 부품들을 AMD에서 준비를 해준대요. 그리고 행사 당일날 현장에서 그 부품을 가지고 견적을 제출한 인플루언서가 직접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립을 완성하면 이 인플루언서한테 증정하는 게 아니라 이 인플루언서가 진행한 경품 이벤트의 당첨자에게 이 행사에서 조립한 데스크탑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2월 초까지 200만 원 상당의 견적과 그 전까지 채널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경품 받으실 분을 선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이벤트에 응모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12월달 이 행사에 참여해서 제가 직접 조립한 제가 직접 조립한 PC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견적도 견적인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모 대형 유튜버가 견적 대회를 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 혹시 그러면 응모자에게 직접 견적을 받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아, 그래. 그러면은 뭐 제가 견적 이렇게 막 짜가지고 그냥 보내는 건 진짜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뭐 재미가 없잖아. 그냥 추천만 해서 당첨되는 분한테 이렇게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은 그냥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벤트는 이벤트답게 견적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방식은 유튜버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은 제가 담당자님하고 술을 한잔하면서 디테일하게 여쭤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로 허용 가능한지 다 체크를 해서 어떻게 이벤트를 진행할지 구성을 짜왔습니다. 당첨자가 한 명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 죄송하고요. 그 대신 일단 금액 자체가 상당히 높잖아요. 200만 원 정도면은. 그래서 단 한 명 운이 좋으신 그 한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증정이 될 텐데, 견적 이벤트라 해서 뭐 견적 대회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견적을 짤 줄 모르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견적을 잘 짜시는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한테 드릴 겁니다. 그 대신 당첨되신 분이 견적을 짜서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제출받은 견적을 제가 확인하면서 혹시 문제가 될 게 없는지를 직접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00만 원이 넘지 않는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이 넘는다거나 아니면 이걸 제가 직접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립을 할 때 뭐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분은 아쉽게도 탈락 처리가 되고 다른 분으로 재추첨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 분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때까지 뭐 재추첨을 여러 번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뭐 한 번에 당첨자가 추첨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디테일한 부분을 다뤄볼게요. 자, 이벤트 기간은 영상 업로드 시점부터 11월 30일 밤 11시 59분 59초 정확히 자정까지입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적었고요. 11월 30일에서 12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에 마감이 됩니다. 자, 당첨자 추첨은 12월 2일에 추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는 12월 3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올라가는 시간은 18시 00분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첨자 추첨을 보는 날짜는 12월 3일인데 12월 2일에 추첨하는 걸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적냐면 자, 이 200만원 견적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중요합니다. 제가 AMD 담당자를 통해서 200만원 견적을 내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SSD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200만원 견적을 제출하고 나서 그러면 이벤트 행사하는 그 당일까지 가격이 계속 변동될 거 아니냐,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단 견적을 제출하는 시점 기준으로 200만원 이내로 끊으면은 그 추후에 발생하는 가격 변동은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대요. 그래, 오케이. 그러면 솔직히 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재빨리 견적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그나마 싸게 견적을 짤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견적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이벤트 기간이 끝났을 때 당첨자 추첨을 하게 되면은 당첨자 추첨이 돼야 견적을 뽑아서 담당자한테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견적을 먼저 본인이 짜가지고 제출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첨 당시의 가격이 200만원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12월 2일 날 추첨을 하고요. 여기서 당첨된 분의 견적을 바로 AMD 담당자한테 넘길 거예요. 그래서 12월 2일 추첨 시점 기준으로 200만원 이내의 견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자, 이벤트 기간이 영상 업로드 시점 기준부터 해서 11월 31일까지 대략적으로 제가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잡았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한 게 2주 동안 가격이 바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를 좀 고민을 했는데 고민 끝에 일단 이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견적을 짜실 때 만약에 12월 2일 당첨자 추첨을 할 당시에 금액이 200만원 넘지 않도록 견적을 짜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측을 하라는 소리지. 예를 들어 내가 11월 28일 날 견적을 짰는데 가격이 200만원으로 끊었어. 정확히 198만 한 7천원 요렇게 나왔다고 쳐요. 이걸 저한테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12월 2일에 추첨을 할 때 제가 그 견적대로 한번 다시 짜볼 거예요. 근데 막 202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분 탈락입니다.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2월 2일 날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게 200만원 이내로 들어가게끔 견적을 짜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200만원 넘을지 이게 좀 쫄리면은 이렇게 짜는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 11월 20일 날 좀 일찍 견적을 짰다. 근데 이게 한 10일 후에 보면은 가격이 한 15만원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걸 185만원 견적으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2월 2일 날 제가 이렇게 따다닥 조합해가지고 얼마 나오나 딱 해봤을 때 200만원이 안 넘으면 오케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이 넘으면은 탈락, 이런 식으로. 지금 랭값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를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제 변동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SSD도 덩달아 오르고 있고 CPU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견적을 짜실 때 좀 보수적으로 짜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너무 타이트하게 짜면은 위험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눈치 게임을 하는 겁니다. 눈치 게임으로 12월 2일에 200만원이 넘지 않을 정도로 견적을 짜기. 근데 이럴 수는 있죠. 만약에 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70만원짜리 견적을 냈어요. 근데 이게
12월 2일에 얼마 안 올랐어. 한 173만원 요렇게 나와. 그러면 가격이 너무 많이 비죠. 그러면 이 비는 만큼 낭비하면 좀 아깝잖아요. 이건 제가 재량껏 조금 부실한 부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이 금액을 조금 올려가지고 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눈치 게임 잘 하셔서 견적을 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뭐 누가 잘 짜냐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추첨을 해서 선정이 되신 분 견적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해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넘든 안 넘든 일단 추첨을 통해 당첨이 돼야 돼. 그래서 당첨되신 분의 견적을 조합을 했을 때 그분이 200만 원을 초과해서 만약에 탈락되시면 이제 재추첨을 또 하는 겁니다. 재추첨해서 또 다음 사람을 선정해서 또 견적을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첨에 당첨되는 게 1순위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제약사항을 잘 피해가는 눈치 게임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벤트 방식에 대해서는 AMD 담당자가 재량껏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 이내로 견적과 그 다음에 당첨자를 선정해서 배송받을 당첨자의 정보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 이 제품을 발송하는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조립은 제가 하는데요. 부품 구매부터 발송까지 이 이벤트 주최자인 에이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발송은 에이벌이 발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발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첨자분의 배송받을 개인정보를 제가 넘겨받아서 이 AMD 담당자한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분한테 이런 정보를 받아서 넘겨드리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벤트 참여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AMD 담당자님이 12월 초까지 달라 그랬는데 좀 타이트해서, 그래서 좀 고민해본 결과로 응모 방식을 지금 제가 기획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벤트 진행한 거를 참여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제 공식 이메일로 참여자분의 정보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했었죠.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아마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했는데 주변에 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타시엠 형님한테 형님 매번 영상에서 경품 추첨하던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 했더니 댓글 추첨기가 있대요. 그래서 댓글 추첨기를 통해서 추첨을 할 거고요. 근데 제가 당첨자를 선별하고 그분의 배송받을 정보를 에이벌에 넘겨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구글 폼 설문지를 같이 작성을 요청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요, 일단 이 영상의 밑에 댓글에다가 이벤트 참여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댓글을 하나 작성하세요. 여기 띄어쓰기 넣어주세요. 이벤트 띄고 참여. 타시엠 형님이 키워드를 넣어서 추첨할 수 있다고 저한테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키워드를 포함해서 받을 겁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댓글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구글 폼 설문지까지 같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1번에서 작성한 댓글에 보면은 댓글에 표시되는 닉네임 있잖아요. 그 닉네임을 이 구글 폼 설문지 작성하실 때 작성하도록 제가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 QR코드를 찍고서 링크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뭐 구글 폼 URL은 이겁니다. 그 영상 밑에 제가 고정 댓글로 추가해 놓을게요. 그래서 요걸 데스크탑에서 하시는 분은 이 링크를 찍어서 들어오시면 그러면 요런 설문이 나옵니다.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일단 제가 본업 특성상 요런 거를 좀 넣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를 요렇게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 동의를 받고요. 그런데 수집된 개인정보 중에 닉네임을 제외하고는 뭐 요런 정도만 크리티컬한 개인정보고, 요 세 가지 정보는 제3자인 에이벌 AMD 이벤트 담당자한테 전달이 될 건데 당첨되신 분만 전달이 됩니다. 당첨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벤트가 완전히 종료될 때 폐기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을 제외한 다른 분의 개인 정보는 제3자한테 제공되지 않고, 그리고 이벤트 종료 시 폐기 처리가 될 겁니다. 근데 당첨되신 분은 상품 발송을 에이벌에서 하기 때문에 이벤트 종료 후에도 상품 발송을 위해서 이 에이벌 담당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서 발송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봤는데, 근데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비동의 체크를 하시면 그러면 아쉽게도 이번 이벤트에 참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동의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벤트 참여를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동의 체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댓글 추첨기로 추첨을 했는데 당첨되신 분의 동의사항을 봤을 때 비동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간주를 하고 재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은 동의를 눌러주시면 되고, 당첨자 제외하고는 어차피 제가 폐기 처리를 바로 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동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응모자 닉네임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 채널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이 이제 여기에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 영상에 올라오면은, 지금은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이 영상을 샘플로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들어가시면 요 밑에 댓글 있죠. 요 댓글에다가 키워드 이벤트 참여 이렇게 작성하시고,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뭐 추가로 작성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뭐 당첨 기원 제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이렇게 댓글 버튼 눌러서 작성하면은 요렇게 뜨죠. 요거를 작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골뱅이는 안 적어도 되고요. 아무튼 요걸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골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댓글 추첨기를 통해서 추첨을 했을 때 추첨되신 분의 닉네임을 가지고서 제가 여기 수집된 설문 항목에서 찾아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견적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이벤트는 구독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구독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 인증샷, 예를 들어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채널에 들어가면 여기 구독 중이라고 나오죠. 이거 제 채널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구독 중이라고 나와 있는 화면 스크린샷 떠서 저장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근데 파일 용량을 1메가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는요, 이미지 파일 뭐 JPG, PNG 뭐 이런 거 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PDF도 되게끔 해놨어요. 그 대신 너무 용량이 큰 경우에 1메가를 초과하면은 제가 또 구글 드라이버 용량 제한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메가 이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찍은 스크린샷이나 이미지가 용량이 1메가를 초과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판에서 파일 불러오게 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 JPG, 이게 JPG 확장자거든요. 요걸로 저장하시면은 용량이 확 줄어듭니다. 아마 1메가 이내로 줄어들 거예요. 그걸로 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연락처,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송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당첨자를 제외하고는 이 정보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첨되신 분은 제가 이제 AMD 담당자 통해서 상품 발송 목적으로 전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받으실 이름, 받으실 연락처, 그 다음에 받으실 주소를 동호수까지 확실하게 작성하셔서 적어주시면은 제가 전달해서 배송 받으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이제 견적을 작성하도록 제가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PC 부품은 크게 8가지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CPU, 그 다음에 CPU의 쿨러, 메인보드, 메모리, 그 다음에 저장장치,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유닛, 그리고 케이스까지 기본적으로 8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그 중에 내장 그래픽인 경우에는 GPU가 빠져요. 그리고 기본 쿨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CPU 쿨러도 빠집니다. 그래서 뭐 견적 짜기 나름일 텐데, 이 핵심 부품 8가지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각각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CPU는 이게 AMD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AMD 제품만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AMD 제품. 그래서 AMD 제품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판매 중인 물건을 가지고 견적을 짜셔서 여기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짠 견적이 기본 쿨러를 사용하는 경우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ITX 보드, 이게 200만원 견적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라이트하게 짜고 싶으신 분들은 CPU 쪽의 비중을 확 낮춰서 기본 쿨러로 쓰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CPU의 자체에 동봉되어 있는 기본 쿨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은 기본 쿨러라 해서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200만원 정도면 아마 기쿨 견적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ITX에다가 기본 쿨러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ITX 저 조립 힘듭니다. 제한 시간 내에 조립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는 때려 죽어도 ITX 해야겠다 그러면 뭐 해보죠 뭐.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이 견적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것도 캔슬할 겁니다. 제가 캔슬하면 탈락이고,
재추첨에 들어갈 거예요. 자, 메인보드. 메인보드는 제 개인 의견이 좀 들어가요. 어차피 이 견적 자체가 제가 짜야 했던 견적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ASUS 메인보드를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사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ASUS 메인보드로 조립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정해놓은 엄격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ASUS를 제외한 메인보드로 견적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바이오스타 컬러풀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당첨되신 분이 ASUS 메인보드를 넣어 놓으셨다면은 그분은 탈락 처리하고 재추첨할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ASUS 메인보드를 제외한 보드로 고르셔서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이거 메모리 좀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산 메모리 협찬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해드리면 안 되냐라고 얘기해봤는데 안 된대요. 메인보드 협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다른 업체 협찬을 받게 되면 뭐 저야 그렇게 협찬 부품을 많이 땡겨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좀 대형 유튜버님들은 맘만 먹으면 여기 있는 모든 부품을 협찬으로 끌어올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AMD 담당자님이 그런 협찬이 들어가는 모든 사례를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견적을 신상품으로 이렇게 넣도록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나와 견적에서 선정 가능한 제품으로만 고르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200만원 견적이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메모리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그쵸? 예를 들어 내가 DDR5 메모리를 이미 32기가 또는 64기가를 쓰고 있어. 근데 이벤트에 참여해서 당첨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봤는데 요런 꼼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메모리를 8기가짜리 하나를 넣는 거야. 그래서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조립하고 부팅 테스트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메모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일 싼 거 넣어서 야 메모리를 왜 8기가만 넣었어 이런 소리 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거 넣어서 배송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걸로 교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DDR5 메모리가 없으신 분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견적 이내에 메모리 선정해서 여기다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QVL 같은 거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죠? 어떻게든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 분량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장착했을 때 아예 부팅이 안 되면은 모를까 부팅만 되면은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용량에서 적당히 싼 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라이프 워런티가 아닌 제품을 고르는 거는 좀 권장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라이프 워런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제일 싼 메모리가 라이프 워런티가 아니라 3년 보증일 거예요. 그건 제가 한 번도 안 써봐서 사실 좀 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리 선택하실 때 그 3년 보증되는 제일 저렴한 메모리 지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 메모리는 좀 제가 쫄린다는 거. 그렇다고 그걸 굳이 골라놨을 때 제가 리젝하진 않을게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 대신 책임은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PC 판매업자한테 구매하는 PC가 아니에요. 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립하면서 초기 불량 체크는 할 건데 초기 불량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대처해야 될 수 있어요. 뭐 컴퓨전이나 아니면은 용산 업체처럼 뭐 1년 보증, 3년 보증 이런 거 안 되니까 이게 AMD가 발송하는데 그런 거 하겠어요? 제 생각에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물어보긴 할 건데 아마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PC 뭐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없어요. 그 대신 이따가도 한번 설명드릴 건데 보통 그렇게 PC 전체적인 AS 기간이 없더라도 각각 부품은 AS 기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S 기간 이내에 제품이 고장 나면은 그 부품만 AS 센터에 보내면은 그 AS 처리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따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메모리는 눈치 게임 하시면서 적당한 거 넣으시면 돼요. 내가 쓸 메모리가 없으신 분은 뭐 눈물을 머금고 메모리의 비용을 좀 많이 할당해야겠지만 나는 다른 쪽에 힘을 더 주고 싶은데 메모리 가격이 200만원 견적 내에서 너무 높다 싶으시면 내가 메모리 뭐 따로 구할 생각 하시고 여기다가 뭐 8기가짜리 하나 넣는다거나 뭐 그러셔도
제가 리젝 안 할 겁니다. 그건 제리안껏 하세요. 그 다음에 저장장치, 이 OS가 동작할 저장장치가 하나 필요한데 요거는 제가 제약을 하나 걸었습니다. M.2로 하겠습니다. SATA 방식 안 돼요. 왜냐면 이것도 제가 조립이 좀 쫄려서 그런데 M.2로 그냥 간단하게 장착하고 넘어가야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ATA 방식으로 하게 되면 케이스에 고정도 시켜야 되고 손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M.2로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SSD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처럼 SSD나 아니면 내가 핵심 OS로 사용할 저장 장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막 내가 2테라, 4테라 SSD를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메모리뿐만 아니라 SSD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있던 거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신품으로 구매를 해서 견적에 넣어야 돼. 그러면 제가 머리를 굴려본 결과 이것도 제가 자체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쓰고 싶으시면은 이 견적에는요, 싼 거 128기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SSD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견적에는 최대한 싼 거 넣고, 그리고 배송 받아서 뭐 정상적으로 부팅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상 없으면 그러면 SSD 탈거해서 본인이 쓰려고 하는 SSD로 교체하고, 뭐 여기에 있던 거는 뭐 당근에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제가 이 컴퓨터 부품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구독자님들의 효율적인 부품 견적이 가능할까를 고민하다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저장장치 또한 그렇게 요령껏 견적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컨트롤러가 쓰레기고 뭐 불량률이 높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여러분. 저는 PC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이건 쓰레기 같은 부품 넣었으니까 탈락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할 거니까 재량껏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불량률 따지는 거는 PC 판매업 하시는 분들만 따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세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뭐 불량률이 뭐 1%든 3%든 내 거에서만 발생 안 하면 되잖아, 그쵸? 100명 중에 3명이 불량이 나던 100명 중에 1명이 불량이 나던 내가 그 3명이나 1명에 속하지 않고 97명 안에 들어있으면 되잖아.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저도 일개 개인 유저이기 때문에. 근데 PC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년에 한 1000대를 판다. 근데 불량률이 1%면은 1000명 중에 10명 불량이 나는 건데, 만약에 불량률이 3%면 1000명 중에 30명이나 불량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케어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좀 예민하게 보실 수 있는데 뭐 그거는 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고려하실 문제고, 실제로 쓰는 입장에서 어차피 초기 불량 체크는 업자들이 다 해주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초기 불량 체크를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량은 일단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사용 중에 발생하는 불량, 이 PC의 보증 기간 이내에 과연 불량이 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거를 한번 고민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막 쓰레기라고 유명한 뭐 제품 넣어놨다 그런 걸로 태클 안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량껏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자, 그래픽카드도 AMD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AMD 제품만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안 됩니다. 라디온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AMD 담당자님이랑 술까지 한잔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래픽 카드 없이 내장 그래픽으로 하면 어떻냐, 작업용 컴퓨터다, 그거 괜찮대요. 괜찮답니다. 글카 없어도 된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편법 짱구 굴리는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라디온 그래픽 카드가 만약에 있으면요, CPU 몰빵하세요. CPU 몰빵하고 그래픽 카드 쓰던 거 달거나 나중에 사서 달면 되잖아. 제가 이거 내장 그래픽용이라고 무겨 드릴게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은 그래픽 카드를 고르지 않으실 거면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CPU를 고르셔야 됩니다. 내장 그래픽이 없는 CPU 고르고 나서 막 9500F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고르고 나서 여기다 그래픽 카드 작성 안 하면요, 그분 탈락이에요. 재추첨합니다. 그런 항목을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할 거니까 그래픽 카드를 선택을 안 할 거면 내장 그래픽이 있어야 되고, 내장 그래픽이 없는 CPU를 고를 거면은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AMD 라데온으로요. 그래서 200만원 견적 이내에서 얼마나 활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메모리나 SSD 비중을 확 낮추고 CPU와 그래픽카드 몰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픽카드는 내가 나중에 따로 뭐 특가 뜨는 거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CPU에 몰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PU에 몰빵하면은 200만원 견적이면 사실 반본체 가격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메모리가 너무 비싸서 그렇지. 요새 메모리가 너무 비싸져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픽카드만 빠져도 200만원이면 예산 좀 넉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량껏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견적 괜찮아요. 지금 이거는 견적을 누가 잘 짜냐 그게 아니에요. 추첨되신 분이 200만원 이내에 들어가는 견적을 짜는 눈치게임 이벤트이기 때문에 견적을 굳이 비율 좋게 짜거나 균형 있게 짜거나 뭐 훌륭한 부품을 넣는다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첨되실 분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 이벤트를 통해서 받아갈 제품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까 그거를 고려하면서 짜시면 돼요. 그 대신 조립하는 현장에서 이게 조립이 불가능한 견적을 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제가 당첨되신 분의 견적을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탈락 처리하고 재추첨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재량껏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짜야 될 견적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편의를 맞춰드리고 싶지만 애시당초에 제가 조립할 수 없는 견적이면은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립이 가능한 견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케이스를 고르시는데 골라놓은 그래픽 카드가 케이스에 안 들어가. 아니면은 ATX 보드를 골랐는데 케이스가 M-ATX 케이스야. 그러면 장착이 안 돼요. 그런 견적 다 캔슬하고 탈락 처리하고 재추첨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환성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환성이라는 거는 뭐 QVL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부팅만 되면 그건 제가 알아서 해드린다 했어요. 그 대신 사이즈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제품 특히 메인보드 사이즈랑 케이스 사이즈 맞추셔야 되고요. 그래픽 카드 사이즈랑 케이스 사이즈 맞추셔야 됩니다. 파워 사이즈도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파워는 요새는 거의 균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살펴보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쿨러 사이즈랑 케이스 사이즈 또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 3열 순행 쿨러를 골랐는데 여기 견적에 작성하신 케이스에 3열 순행 쿨러가 장착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은 그분 견적은 또 탈락입니다. 재추첨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케이스 고르실 때 장착 가능한 사이즈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고르실 때 제가 제약사항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이게 조립을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 PC 조립업자가 아닙니다. 여러 케이스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조립 편의성이 안 좋은 케이스를 고르시는 경우에 제가 좀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조립 편의성이 좋지 않은 케이스를 고르셔도 그건 탈락 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고르신 거잖아.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제가 고생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선정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제가 벨크로도 챙겨갈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이게 시간 관계상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냥 적당히 쑤셔 넣고 뚜껑 닫을 겁니다. 만약에 배송 받았는데 선정리가 개판이다 그러면은 야 얘가 조립하다가 시간이 빠듯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펜 있잖아요. 시스템 펜을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저런한 걸 넣고 싶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시스템 펜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일단 비용도 올라가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립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케이스 고르실 때 만약에 시스템 펜이 막 예를 들어 6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시스템 펜 6개 달린 케이스 요런 걸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펜 6개짜리는 괜찮은 게 없어. 난 4개짜리로 하겠어. 그러면 4개짜리로 고르신 다음에 나중에 시스템 펜 추가 장착만 본인이 따로 구매하셔서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조립하긴 너무 힘들고 네가 해줘 라고 생각하고 견적에 넣으실 분들은 여기 기타 부품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해보긴 할 거예요. 하고 싶다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리젝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조립 시간이 좀 타이트하다 싶으면 그냥 제가 선정리 안 하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스템 펜 같은 경우는 케이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펜이 적절하게 달린 걸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파워를 고르실 때 보통 그래픽 카드에 보면은 권장 파워 용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5090 제품을 구매를 할 거다 그러면은 구글에다가 5090 권장 파워 이렇게 검색해 보면 몇 와트 정도 써야 된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한 1200와트 정도 써야 된다거나. 근데 보통 그런 그래픽 카드의 권장 파워 용량은요, 이 시스템의 최대 전력 수준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5090 시스템이에요. 5090 그래픽 카드가
최대 600W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600W의 CPU를 인텔 CPU를 장착을 했다. 그래서 인텔 CPU가 예를 들어 한 250W 정도 전력을 소비한다. 그럼 CPU에서 250W,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에서 600W 먹죠. 그럼 850W예요. 근데 그러면 850W짜리 파워를 장착하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메인보드랑 메모리랑 뭐 시스템 팬이나 뭐 기타 부품들에서 조금씩 전력 소비량을 더 가져가긴 하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픽카드나 CPU가 사용하다가 한 번씩 툭툭 치면서 피크 치는 전력치가 있어요. 그 전력치까지 커버되는 파워를 골라야 되는데, 물론 요즘 ATX 3.0 이상 파워를 고르게 되면 보통 2배에 해당하는 피크 전력치까지 커버를 해주거든요. 뭐 그런 거를 고르면 좋겠지만 보통은 이 소비 전력량이 파워 용량의 80% 이내에 들어와야 효율적으로 봅니다. 파워가 100%까지 끌어올리면은 전력 효율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편이고 50% 이상 80% 이내 요 정도에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인텔 CPU에서 250W, 그래픽카드에서 600W, 850W를 먹는다. 이거를 최소한 80%로 잡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00W의 80%가 800W니까 이 두 개만 합쳐도 일단 1000W 이상의 파워가 필요하다는 게 계산이 되죠. 그럼 1000W 이상은 뭐 1050W도 있지만 그것도 애매하니까 한 1200W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5090 권장 파워 뭐 1200W 이상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골라야 될 CPU는 인텔이 아니에요. AMD CPU입니다. AMD CPU는 생각보다 전력을 얼마 안 먹어요. 98X3D 같은 경우 전력 140W 정도 먹고요. 그 다음에 950X3D 같은 경우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한 200W 정도 먹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PBO를 해제를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AMD CPU 전력 소비량이 인텔보다 더 낮기 때문에 98X3D랑 5090을 조합하게 되면은 98X3D가 140W, 5090 600W 잡으면 740W죠. 그러면 1000W 기준으로 80% 잡으면은 800W잖아. 그러면 1000W 파워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5090에 1000W 파워를 쓰는데 잘 돌아가네? 해가지고 원래 1200W짜리 파워를 사놨는데 교체를 안 하고 그냥 다시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1000W를 쓰고 있습니다. 5090을 장착을 할 때도.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권장 파워도 괜찮지만 제가 커말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파워를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픽카드의 권장 파워가 850W짜리를 써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CPU의 소비 전력과 그래픽카드 소비 전력을 합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750W로 될 것 같아. 그래서 750W를 골랐다 하면은 이거 제가 계산해보고 될 것 같으면은 통과입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봤을 때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파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캔슬이에요. 그러면 재추첨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치만 주관적이라는 게 파워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유리한 거예요. 더 저가형 파워를 넣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는 뭐 뻥 파워다. 예전에 터졌더라. 뭐 어떤 파워 뭐 쓰레기네. 뭐네. 불량률 높네. 요런 파워를 골라도 저는 별말 안 하고 통과시킬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C를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쓸 때만 불량 안 생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불량률 100%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 몇 프로에 내가 해당을 할까라는 확률에 기대를 했을 때 그 확률에 대한 기회비용 때문에 비용을 얼마 더 투자를 한다? 라는 걸 계산을 했을 때 기회비용이 상당히 커지면은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에는 유독 요런 게 있어요. 일단 이런 쪽에 하드웨어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PC 판매업을 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PC 판매업을 겸 하시는 분들이 불량률을 좀 많이 따져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해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불량률 따지는 거는 뭐 영업을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예민하게 봐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불량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저는 불량 나면은 불량이네 확인하고 탈거해서 AS 센터 보냅니다. 물론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불량이 모두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량률이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은 불량률이 1%야. 근데 어떤 제품은 불량률이 3%야. 불량률 3%짜리는 싸. 근데 불량률 1%짜리는 비싸. 그러면 3%짜리가 불량률이 높으니까 그럼 비용 더 들여서 1%를 가야 될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97명에 속할까 3명에 속할까? 확률 게임이거든요. 이 3%에 해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14강에서 15강 가는데 확률이 아마 3%일 겁니다. 제가 지금 접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마비노기 모바일에는 천장 시스템이란 게 있어서 계속 돌리다가 그냥 맥스에 차면은 그냥 100% 확률로 강화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천장 없으면은 그 3% 확률 안 터지면은 겁나 속 터져요. 아니 10%짜리 전설 강화도 더럽게 안 되는데 야 3%? 뭐 예를 들어 불량률이 50%였는데 그걸 10%로 줄인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러면은 투자할 가치는 있겠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수냉 쿨러 갑자기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사망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죠. 뭐 신제품으로 다 교환해주고 그랬던 제품들도 있죠. 아니면 특정 중국산 메모리가 엄청 싸게 풀려서 막 구매를 했는데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그 메모리 사용자들이 SSD가 다 죽어나가.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막 다 죽어나가는 제품들은 애매하겠지. 근데 그런 불량 제품들에 비하면은 좀 분량이 덜 나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거를 감수할 만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의 분량률이 아니야.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97명에 속할까? 3명에 속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분량에는요. 초기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중 분량이 있는데 초기 분량 같은 경우는 내가 부품을 구매를 해서 초기 분량에 걸리면 짜증나겠지만 보통 PC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조립을 맡기는 게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잖아요. 예를 들어 데스크탑 완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해. 그래서 조립 의뢰를 넣었어요. 그러면 조립하시는 분이 조립해보고 부팅 테스트 해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부팅이 안 돼. 그러면 이거 불량이네 하고서 초기 불량이니까 센터에 보내서 바로 교환받으면 돼요. 새 제품 교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처리까지 다 해주실 거 아니야. 그러려고 공인비 들이면서 PC 조립 맡기는 거잖아요. 직접 조립 안 하고. 그러면 초기 불량을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제품을 구매를 할 때 뭐 이번 같은 경우 구매가 아니라 경품이지만 완제품을 받으실 때 어차피 조립자가 초기 불량 체크는 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는 초기 불량이 아니라 사용 중에 발생할 불량에 대해서 걱정하시면 되는데 어떤 부품의 불량률이 몇 프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초기 불량 나는 경우 케이스를 빼면은 거기서 불량률이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사용 중 불량률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사용 중 불량이 난다 하더라도 AS 센터에서 AS 교체 처리가 될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사용 중에 불량이 났을 때 AS 받기 얼마나 번거롭냐. 이것만 또 고려하시면 되거든요. 뭐 AS 기간이 끝나서 고장나는 거는 사실 고장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AS 기간이 끝났잖아. AS 기간이라는 거는 이 제품이 제조사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 썼을 때는 불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근데 그 기간 지나면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AS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S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량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건 생각해야 되는 거고 AS 기간 이내에 불량이 발생하는 거는 AS를 받으면 되는데 내가 그 AS를 받는데 들어가는 공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체크해가지고 문제 발생하는 부품을 빼가지고 AS 센터에 보내서 그걸 교환받아서 다시 PC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는 그런 제반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수고로움, 뭐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하면 들어가는 공인비, 수리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단순 게임용 PC가 아니라 내가 그 PC로 먹고 살아. 작업을 해요. 그 PC로 먹고 살아서 그걸로 수익 창출을 해. 근데 제품이 고장 나가지고 그걸 수리하는 기간 중에 PC를 못 쓴다.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량률에 상당히 높은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판단하에 본인 성향이 어느 성향인지를 놓고 봤을 때 비용을 드릴까 말까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사용자가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가 맞냐 틀리냐라고 저는 뭐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히 판단을 하셔서 부품을 넣으시면 돼요. 저는 그런 쪽으로 편견이 없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판매업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일개 개인 유저예요. 그리고 뭐 고장 났을 때 컴퓨터 못 쓰면 AS 보내면서 새 제품 사가지고 그걸로 일단 껴서 쓰면 되잖아. AS 받아온 거는 중고로 처분하고 중고로 처분하는데 품이 많이 든다? 싸게 올리면 금방 팔려요. 싸게 팔기 싫어서 품이 많이 드는 거지. 어쨌든 저도 한 명의 컴덕으로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불량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적을 짜든 거기에 이런 제품의 퀄리티나 AS 평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혼수 둘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품 선택을 하실 때 열려있는 선택을 해도 욕을 안 먹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조립 편의성. 조립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 그냥 선 때려넣고 뚜껑 닫아버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견적을 짤 때 나는 이 부품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런 부품들은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필요한 부품. 근데 제품명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 적어주신 내용을 가지고 다나와 견적 시스템에서 조회를 해볼 겁니다. 근데 거기서 검색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없는 제품 고르신 걸로 간주하고 그분도 그 제품을 빼거나 아니면 필수 제품을 골랐는데 검색이 안 되는 제품을 골랐어. 그러면 그분은 견적에 넣을 수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그래서 재추첨 진행할 거예요. 근데 얘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검색되지 않는 제품은 탈락 처리하진 않고 그냥 고지 없이 제외하고 조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의견란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픽카드 가지고 있는 걸 쓸 거예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을 선택을 했어요. 라는 코멘트를 여기다가 써주면 제가 참고할게요. 예를 들어 저는 메모리 가지고 있는 걸 쓸 거니까 그래서 8기가 하나 넣었습니다. 이런 거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은 제가 견적을 볼 때 참고를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런 거는 제가 아이디어 낸 꼼수기 때문에 에이벌에 전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만 볼게요. 저만. 물론 견적 딱 보면 티가 나긴 할 텐데 이 영상에서도 제가 말하고 있죠. AMD 담당자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 이벤트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최대한 200만원 견적 이내에서 이걸 수령하실 분이 효율적으로 예산 200만원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짱구로 굴렸을 뿐입니다. 어쨌든 뭐 메모리 낮다고 문제가 될 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8기가 넣었다고 게임 안 돌아간다? 게임 안 돌리는 PC라고 하면 되잖아.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당첨자가 수령해서 나는 갑자기 게임이 하고 싶네 그러면서 메모리를 증설한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죠.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견적이 좀 치우쳐져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교체할 거다. 뭐 이렇게 뭐 작성해 주셔도 되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PC 판매업자가 판매라는 PC가 아니라 경품으로 드리는 PC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제품을 수령하셔서 사용을 하시다가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치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메모리를 교체를 했는데 교체 이후에 부팅이 안 된다거나 뭐 그래서 왜 부팅 안 되지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안 되는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면 AMD 쪽에 연락을 해서 경품 받은 사람인데 이게 뭐 메모리 교체했는데 부팅이 안 돼요 이런 거 얘기한다고 거기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동네 수리점에 가면은 눈탱이 맞을 수 있으니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데일리컴 찾아가시면 돼요. 수리 잘해 주십니다. 수리 안 받는 유튜버 분도 있지만 동네에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시면은 이게 불량 확인을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은 그 제품을 AS 센터에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불량 확인을 스스로 하실 수 없다고 하면은 비용을 들여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또 이 동네 컴퓨터 가게는 다 워낙에 안 좋은 평이 많아서 서울 같은 경우는 데일리컴이 서울 중앙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컴 가면 돼요. 데일리컴이 너무 멀다 하시는 분은 파주엔 파주커님 계시고 그다음에 연신내 쪽에 GBPC님 계시고 허수아비는 가시면 안 돼요. 허수아비는 허수아비에서 구매한 PC만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품으로 받으신 건 거기서 수리 안 해주실 거예요.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안 넣은 견적을 넣었는데 그래픽카드를 장착하다가 그래픽카드가 뭐 제대로 인식이 안 된다. 그런 부품 교체로 발생하는 트러블 슈팅 같은 거는 직접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SSD 교체하실 때 예를 들어 SSD를 교체를 했는데 뭐 드라이버 같은 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 그런 거는 스스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경품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게 윈도우 깔고 불량 체크를 할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모니터가 개인당 제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키보드 마우스를 챙겨가긴 할 거고 포터블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집에 포터블 모니터가 없어요. 그래서 타시엠 형님한테 혹시 있으시면 하나 좀 가지고 오실 수 있나 여쭤보긴 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체크가 가능하면은 최대한 테스트는 해서 드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불량 체크는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중에 제가 뭐 이런 경우에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재추첨할 거다. 이렇게 몇 번 얘기했죠.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 제 주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제가 견적을 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그건 단순한 추첨 이벤트였는데 그걸 견적 이벤트로 변경을 하면서 그걸 판단하기에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거에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이벤트 참여를 받을 생각이고, 네가 뭔데 내가 짠 견적을 판단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타깝게도 이번 이벤트 참여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태클이 자꾸 들어오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견적 짜가지고 던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들어보니까 꼼수를 엄청 생각했잖아요. 이게 원래 AMD 담당자는 이 얘기를 몰라요. 그때 현장에서 얘기할 때 여기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최저가 부분 때려받고 나중에 본인이 쓰려고 하는 걸로 교체를 하는 뭐 이런 꼼수까지는 현장에서 얘기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벤트 진행 범위 내에서 될 것 같은 꼼수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추첨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립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면은 제가 현장에서 조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견적을 보고서 캔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동의를 해주시는 분만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작성하신 분은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견적을 그러면 200만원 이내에 어떻게 짜야 되냐, 200만원 기준을 어떻게 잡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 건데, 자, 다나와 사이트 있습니다. 다나와 사이트 들어오면은 여기 보면 PC 견적이라고 있어요. 요거 한번 누르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CPU, 쿨러,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카드, SSD, 하드 케이스, 파워, 소프트웨어, 기타 등등 요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 채우시면 됩니다. 이런 모니터 및 주변 기기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고, 외부 저장 장치 이런 것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8개 부품, CPU랑 쿨러,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카드, 내장 그래픽 하시는 분은 그래픽카드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SSD는 M.2로 지금 해달라고 제가 요청드렸죠. 하드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골라주시고 파워 골라주시고, 소프트웨어는 안 고르셔도 돼요. 정품 윈도우 쓰시고 싶으신 분은 넣으셔도 돼요. 200만원 이내에서 활용하실 거면 괜찮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있으면은 제가 설치 가능하면 그걸로 설치해드리고, 만약에 설치할 시간 없으면은 그 소프트웨어 같이 받으실 수 있게 발송해달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200만원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품이 필요하면 이건 나중에 본인이 구매하셔도 되잖아. 굳이 200만원 예산에 안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품 OS를 200만원 견적에는 넣지 말고, 그리고 나서 당첨되시면은 수령하신 이후에 따로 구매하셔서 정품 인증을 받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 200만원 예산에서 16만원이라는 금액을 다른 쪽에 좀 더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견적 하나 짜는 걸 보여드리면, CPU에 AMD 이렇게 AMD 꼭 눌러야 됩니다. AMD에서 여기서 제품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98X3D 멀티팩 정품이 지금 요 금액이고, 요 밑에 또 있어요. 얘도 정품입니다. 얘가 이 금액이네. 그러면 위에 게 더 싸니까 멀티팩 상관없겠지 하고 요거 담고, 쿨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쿨러 제가 가이드 하나 드릴게요. AMD CPU는 지금 코어 수가 4종류가 있습니다. 6코어, 8코어, 12코어, 16코어. 자, 8코어 이상은요, 공랭 쿨러는 최상급 듀얼타워 대장급 공랭 쿨러 이상 쓰셔야 되고, 수냉 쿨러로 가게 되면 280 내지 360 사이즈의 수냉 쿨러를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360 장착이 힘들다 그러면 280 장착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 안 되면은 듀얼타워 공랭 쿨러 빡센 거 RC1900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코어가 6개짜리다. 얘는 발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듀얼타워 넣으시면은 적당한 듀얼타워, 예를 들어 디쿨의 AG620 요런 거 3만원 밖에 안 하는 듀얼타워 요런 거 넣어도 6코어는 엄청 잘 잡습니다. 그리고 6코어 제품 같은 경우도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AG400 요런 거 싱글 타워 공랭 쿨러 넣어도 제법 발열 잘 잡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어를 고를 때 98X3D 같은 경우 8코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듀얼 타워 공랭 쿨러는 가야 돼. 그러면 AG620이 지금 33,48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걸 가면은 얘가 거의 마지노선 느낌으로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이 98X3D를 장착했는데 AG620을 장착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쓰실 때 커브 옵티마이저를 살짝 넣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수율에 따라서. 수율이 나쁘지 않으면은 사실 얘로도 잡혀요. 근데 수율이 너무 안 좋으면은 수율 편차에 따라서 이게 온도 잡기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요거보다 좀 더 비중을 줘서 요 RC1900 이게 공랭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고민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냉 쿨러 장착하고 싶다 그러면 98X3D 280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케이스랑 호환 여부 따져보시고 360 장착이 가능하면 이렇게 360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360 중에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케이스는 360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그 360 장착 위치가 상단이 아니라 전면인 경우 있어요. 전면 360 비춥니다. 상단 360이 좋아요. 상단에 360 못 들어가면 280으로 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 어쩔 수 없이 360을 선택을 했다 하시면은 그러면 전면에라도 장착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전면은 흡기로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CPU 쿨러를 흡기로 빨아들이면은 CPU 열기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케이스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차가운 공기로 쿨링을 하기 때문에 CPU의 쿨링 자체는 잘 될 거야. 그런데 케이스 내부에는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메모리 온도도 올라가고 그래픽카드 온도도 올라갑니다. 덩달아 CPU 온도도 올라가요. 왜냐면 CPU 주변에 있는 PCB나 이런 거에 열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360 전면은 어쩔 수 없이 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흡기가 아니라 차라리 배기로 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전면 배기 무슨 소리냐 하는데, 전면 배기로 하게 되면 다른 데를 흡기로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하단에 팬 2개 정도 흡기로 달면 되거든요. 그거는 뭐 장착하기 나름이니까. 아니면 뭐 어항 케이스 같은 경우 측면에 단다.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어항 케이스의 측면에다가 수냉 쿨러를 장착하게 되면 그것도 구조상으로는 흡기로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케이스 내부에 열기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밖에 장착 위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측면 배기로 하고 하단 흡기, 그 다음에 후면, 뒷면에 있는 팬을 배기가 아니라 흡기로 당겨가지고 뒤와 아래에서 빨아들인 공기를 위와 옆쪽으로 배출하는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쿨링에 이득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판단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상단 360이 되냐 안 되냐만 보세요. 상단에 360이 되면 넣으시고, 안 되면은 280이라도 되는지 보시고, 280도 안 들어가는 케이스를 골랐다 그럼 공랭 쿨러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98X3D 공랭 쿨러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CPU 바이오스 튜닝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컵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모하면은 당첨자분 정 온도가 안 잡히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이벤트 당첨자 특권으로 그거 잡는 거 정도는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X3D 넣고 여차하면은 이렇게 공랭에 여기 RC1900, 그리고 RC1900 말고 여기 뒤에 N이 붙거나 뭐 뒤 알파벳 붙은 거 말고 안 붙은 게 좋습니다. 요걸로 98X3D가 140W 정도 쓰니까 요거 최소한 공랭은 요거 쓰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98X3D가 아니라 9700X를 넣었다 그러면 사실 요거보다 좀 더 라이트하게 가도 돼요. 소비 전력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9600X나 뭐 아니면 9600, 9500F 요런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 내가 그래픽 카드를 넣겠다 그러면 CPU를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CPU를 AMD 찍고 98X3D가 좀 무거우니까 78X3D나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9600 요런 걸로 갈 수 있어요. 7500F보다는 9600이 이 금액 차이면 이게 더 나을 것 같고, 9700X는 이 금액이면 차라리 78X3D가 나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500F 28만원 줄 거면은 여기 보면은 9600 29만원 이게 낫죠. 아니면 그래픽 카드 빼면은 CPU 몰빵에 요것도 잘하면 되겠는데, 이거 100만원 넣고 잘하면 한번 해볼까? 요거 넣고, 그럼 이거 넣으면요, 야 쿨러 좀 고민되네. 사실 저는 9950X3D도 RC1900으로 온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3열 수냉 쿨러 넣어야 돼요. 이거 찍고 수냉 360 검색해서 360 수냉 쿨러도 뭐 어디 이상한 거 넣으면 온도 잘 못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웬만하면 이런 걸로 다 잡힐 것 같긴 하다. 이런 거 한 10몇만 원짜리 넣으면 될 것 같아. 10만 원 이하짜리 말고 950X3D에 10만 원 이하짜리 쿨러 쓰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발키리 B360 이건 소음 좀 심하긴 한데, 제가 발키리 쿨러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발키리 쿨러를 좋아하는 편인데, GA360 요거 괜찮거든요. 요거 이렇게 담아볼까? 메인보드는 뭐 적당히 원하시는 거 넣으시면 되는데, 에이수스 안 된다고 얘기했죠. 저는 MSI 거 넣어도 됩니다. 안 깝니다. 뭐 정 원하시면 에즈랑 넣으셔도 뭐라고 안 할게요. 뭐 그거는 본인 선택이고, 저는 바이오스타 넣어도 뭐라 안 할 겁니다. 컬러풀도 싼 거 뭐 있지? 근데 그건 있어요. 이 950X3D를 동작시킬 거면은 너무 싸구려는 안 돼. 이런 거
전원부가 이거 쓸 거면은 최소 600A 이상은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웬만한 메인보드가 600A를 쓸 거예요. 잠깐만요. 소켓이 DDR5 찍고 AM5 찍으면은 이렇게 호환되는 게 나올 테니까 이거 호환 안 되는 목록 넣어 놓으면은 다 캔슬입니다. 탈락 처리하고 재추첨이에요. 990X3D를 동작시킬 마지노선으로 보면은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 어로스 엘리트? 이 B650M이긴 한데 어로스 엘리트 정도면 돌아갈 것 같은데 B850 한번 찾아보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거 아이스 괜찮네. 하얀색 19만원. 근데 기가바이트 B850은 왜 이렇게 안 보여요? 전부 다 B650이네. 박격포 이것도 될 것 같고. 근데 B650이고 B650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B850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어떤 스펙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를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취향 차이라고 보거든요. 팔방미인을 고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 것만 다 들어가 있으면 되지. 그래서 뭐 메인보드에 오디오가 막 저가형이 들어가 있네. 뭐 USB 포트가 많이 모자르네. USB 포트 내가 쓰는 거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운드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저가형 사운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그거 물어봤거든요. 사운드 칩셋 상향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드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B850M 어로스 엘리트로 가게 되면 24만원대가 되니까 이 금액이면 개인적으로 B650 가도 상관없다고 봐요. 이게 나중에 PCIe 5.0을 지원 한 해 만에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가서 교환하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금액 차이가 지금 얘가 18만원이고 B850M이 24만 8천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지금 6만 7천원 정도 나잖아요. 6만 7천원이 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능적으로 볼 때 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 6만 7천원 값어치를 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가 안 쓰는 기능이 들어가서 기능이 좋아지는 거는 별로 비용 투자할 가치는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제가 뭐가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골랐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고르지 마시고 필요한 거 고르세요. 필요한 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이오스타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메모리 8기가 없나? 잠깐만요. 데스크탑용 찍고 낮은 가격순. 그러면 제일 싼 거 9만원. 이건 어쩌 팀그룹인데. 이건 어쩌. 그래픽 카드는 스킵. 내장 그래픽으로 갈 거고요. SSD. 자, M.2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낮은 가격순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SATA 3라고 되어 있죠. SATA 3를 지원하는 슬롯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 말고요. 요렇게 찍어서 하세요. 하나, 둘, 셋. 3.0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라 안 해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SATA 3는 하지 맙시다. 낮은 가격순 정렬해서 제일 싼 게 120기가 21,600원.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M.2로 어차피 장착할 거잖아요. 그걸 가정하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네를 빼가지고 당근에 올려야 돼.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가격이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120기가 정도면은 중고가가 한 10,000원?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그 다음에 256기가가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했어요. 지금 더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가를 봤을 때 사실 이메이션보다는 요 파이슨, 벌크 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기본 3만원부터 하네. 요거 넣어볼게요. 이게 PCIe 4.0 지원이라서 3.0 지원하는 제품보다 4.0이 그래도 더 나을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메인보드에 4.0 지원하는 게 없다. 그래도 4.0짜리를 3.0에 꽂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얘보다는 그래도 얘가 더 낫지 않을까. 금액도 그렇고 얘는 120기가 얘는 256기가. 근데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제가 이 제품이 좋다고 이걸 고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M.2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렇게만 고르면 지금 금액이 총 150만원. 요것만 했는데도 150만원이네. 그럼 나머지 케이스랑 파워에서 50만원 정도 고를 수 있잖아요. 일단 CPU가 990X3D니까 나중에 그래픽카드 좋은 거 장착할 거 생각해서 파워 용량을 좀 큰 걸로 갈게요. 1000W. 여기에 개인적으로 요거는 힘을 좀 주는 게 좋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풀 모듈러 정도 하면은 조립 편하고, ATX 그럼 낮은 가격순 여기에 ATX 3.1 조건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나오네요. 근데 파워는 너무 듣보잡 넣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이름 있는 제품을 넣어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950X3D를 장착을 할 거니까 거기에 그래픽카드 나중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좀 힘을 줍시다. 아니 왜 500W가 나오지? 그러면 검색어를 지우고 다시 1000W에서 1200, 1300W 찍고, 인증을 골드까지 찍고, 람다 인증은 없는 것들도 있어서 요건 안 찍을게요. 그리고 저는 풀 모듈러 좋아하고요. 아, 이게 ETA 인증이네. 이거 빼고 요걸로 할게요. 요거 ETA 인증이 없는 애들도 있어서 풀 모듈러 넣고, 여기서 결과내 검색을 눌러서 여기서 ATX 3.1 넣고 적용. 낮은 가격순. 자, 파워에서 힘을 좀 줄 건데 엔티스 별로고 세고탭 별로고, 쭉 내려서 그래도 파워는 좋은 거 써야지. 슈플 리덕스 요거 괜찮고요. 마이크로닉스, 개인적으로 마이크로닉스보다는 슈플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블랙이네. 화이트 넣어볼까? 지금 메인보드 블랙인가요? 메인보드 하얀색으로 넣을까?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재밌네. 화이트는 기가바이트가 국룰이죠. 기가바이트 화이트 중에 어로스 엘리트 싼 거. 여기 AX가 붙어 있으면 와이파이가 있는 겁니다. JC연이냐 PCD냐? JC연은 AS가 CS 이노베이션이고, PCD는 기가바이트 국내 RMA 센터에서 AS를 해요. 그래서 저는 PCD로 한번 골라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 이제 170만 원이죠. 근데 눈치 게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금액이 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메모리 싼 거 넣었고 SSD 싼 거 넣었으니까 얘네가 기본 단가 자체가 낮으니까 얘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그쵸? 그러면 케이스도 이 정도 갈 거면 좀 좋은 거 넣는 게 좋아요. 지금 메인보드가 M-ATX니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ITX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래픽카드 몇 사이즈 어느 정도짜리 넣을지 그거 감안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큰 거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CPU 쿨러 높이, 이게 360에 들어가나 안 나오나가 안 적혀있네. 일단 낮은 가격 순으로 해보면 이거 굉장한 싸구려들 나오죠. 시스템 펜 이런 것도 안 나오네. 잠깐 그러면은 다나와에서 PC 부품, 주요 부품에 케이스 찍고, 어항 가고 싶으면 어항 가시면 되는데, 어항 케이스가 하이엔드 스펙에서는 반려를 잘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조건이 좀 다양해요. 여기서 ATX, M-ATX, 이 ATX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옵션 전체 보기. 그러면 여기 쿨링팬 개수도 나오고, 여기 파워 장착 길이, 뭐 VGA 길이, CPU 쿨러, 규격. 그러면 지금 360 쿨러가 들어가야 되잖아. 라디가 상단에 360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찍고, 지금 쿨러를 360 수냉 쿨러를 골라놨으니까 상단에 달 겁니다. 상단에. 그러면 낮은 가격순 정렬하면 3만원대부터 나오죠. 근데 저 정도 스펙의 부품을 골랐으면은 일단 시스템 펜은 무조건 PWM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예 싸구려로 갈 거면 PWM 아닌 걸 써도 되긴 하는데, 옵션이 어딨지? 쿨링 팬. 요게 고르는 게 없네. 이거는 직접 봐야 될 것 같네요. 전면 패널 타입. 어항 케이스 안 쓸 거면은 요거 메쉬 한번 넣어 봅시다. 그리고 쿨러가 순행이면은 CPU 쿨러 높이는 중요하지 않은데, 공냉 쿨러면은 또 공냉 쿨러가 높이가 있는 경우에 이 높이가 허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 7 7펜, 이거 제가 써봤던 케이스인데 케이스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 쿨링팬도 7개나 주고요. 근데 얘가 아마 팬이 PWM이 아닐 거야. 사이즈도 엄청 커가지고 호환성은 좋거든요. 이제 상세 보기 눌러서 쿨링 팬, 이게 PWM 팬이 아닐 거예요. PWM 팬이 아니면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아갑니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팬이 7개 장착돼서 오기 때문에 제가 조립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하한선을 뭐 요걸로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힘을 주고 싶으면은 요거 아이구즈 요새 잘 나왔던데, 화이트로. 얘는 140짜리 팬이 4개 달려있대요. 140이면 큰 거거든요. 그래서 120짜리보다 시원하게 쿨링이 되는 편이고, 보통 팬이 PWM이면 PWM이라고 써있는데 안 써있는 거 보니까 얘도 PWM은 아닌 것 같고, 요렇게 4개인가 봅니다. 후면에 하나, 전면에 3개. 상단에 360 장착 가능하고요. 이것도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S400 말고 S600, 여기 써있죠. PWM이라고. PWM ARGB. 개인적으로 S400이 가격대가 이거면은 S600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잖아.
저 같은 경우는 위즈맥스 7은 써봤으니까 S60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구즈 블랙 말고 화이트 왜 없어? S600 화이트가 없다. 그렇다고 블랙을 넣기에 지금 메인보드도 화이트고 쿨러 화이트 골랐나? 잠깐만요. 쿨러 화이트 맞네. 아니 왜 화이트 없어? 그렇다고 S400으로 가기에는 조금 X600의 가격을 봐버려서 다른 거 뭐 없나? 아예 고가형으로 가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안텍 플러스 프로를 넣으면은 간당간당하게 지금 196만원인데 이거 좀 애매하네. 이거 가격이 한 35,000원 오르면 200만원 초과하죠. 찝찝하죠. 근데 얘는 또 블랙이네. 잠깐만. 그러면 이거 빼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안텍 요거 아니에요. 어항형이긴 한데 이게 쿨링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요거 담고 측면 풀메쉬. 잠깐만, 이게 쿨러를 측면에 달아야 되나? 쿨러 상단에 360 가능하죠. 근데 이게 시스템 팬을 안 주는 것 같네. 그쵸? 시스템 팬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총 10개까지 장착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속상해지는 거야. 이제 요거 누르고 공랭 시스템 쿨러 이게 화이트 적용. 이러면 내가 조립이 어려운데. 여기서 시스템 팬 아마 안텍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팬이 있을 거예요. 제가 PC 조립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팬 넣는 게 이쁜지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케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쓸만한 제품이 있나 모르겠다. 얘는 지금 LED가 없죠. 아니면은 일단 시스템 팬 없이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직접 장착을 하시던가 알리에서 직구를 해서 직접 장착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제가 12월 2일 날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걸로 하나하나 이렇게 담아 볼 건데, 이렇게 담았을 때 이 금액이 200만 원이 넘으면은 그러면은 탈락이에요. 눈치 게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건 안 하셔도 돼. 왜냐면 조립은 제가 하기 때문에 공인비 안 들어가고요. 여기에 있는 이 에이스 상품이라는 거는 완제품 AS거든요. 그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것만 200만 원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당첨, 초과하면은 탈락입니다. 조립 환경이 어떨지 몰라서 일단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조립에 필요한 부품이나 USB 아니면 프로그램 담겨있는 외장 SSD 이런 걸 다 챙겨갈 거긴 한데, 제가 어디까지 꼼꼼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는 지금 확신이 안 가요. 벨크로도 따로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써멀그리스 AMAC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쿨러에 동봉되어 있는 써멀이 제가 생각할 때 AMAC보다 좀 구리다라고 생각하면 AMAC으로 발라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제가 PC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도 면에서는 PC 판매업을 하시는 다른 유튜버님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은 저 혼자만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닌 것 같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AMD 12월에 하는 인플루언서 행사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 이벤트를 다 해야 돼요. 이 20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경품 이벤트를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 명을 뽑아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초 이전에 아마 다른 분들도 이벤트 영상을 아마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구독자 수가 한 20명 되는 유튜버 분이 한 명 추첨하는 거랑 구독자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제 채널 같은 저같이 이런 소형 채널에서 한 명 추첨하는 게 전체적인 응모자 수와 당첨 확률을 고려하면은 저처럼 이제 규모가 작은 채널이 오히려 당첨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이벤트 영상이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 지원하셔도 돼요. AMD 입장에서는 만약에 당첨자가 중복이 되면 이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유튜버가 추첨을 해서 명단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첨하는 시점에서 이 사람이 다른 유튜버의 추첨에 당첨이 됐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이벤트를 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다 동시 지원하세요. 그래야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저같이 이제 소규모 채널들은 이렇게 중복 지원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채널에서 이벤트 진행하시는 분들의 응모자가 제 채널까지 와서 이렇게 응모해 주시면은 저도 이제 구독자 좀 늘고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 생각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런 소규모 채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복 지원하시고 그만큼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이제 이벤트 하는 채널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중복 지원해서 당첨 확률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응모자가 늘어나면은 경쟁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경쟁자가 늘어난다고 뭐 나만 알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들 어디서 이벤트 하는지 공유하셔가지고 동시 지원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길었는데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응모해 보시고요. 추첨을 스트리밍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당첨자 공개 영상은 녹화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 대신 이런 추첨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반드시 공정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영상 만들기 위해서 구글 폼 사용법도 열심히 익혔고요. 그리고 설문 만들고 어떻게 진행할지 기획하면서 좀 머리 많이 싸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당첨되신 분께는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조립해서 받으실 수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벤트 참여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당첨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연말이나 아니면은 새해 초쯤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굿즈들이 또 많이 쌓였거든요. 그걸 한번 푸는 이벤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굿즈 푸는 이벤트는 제가 저번에도 했었고 하니까 필요한 굿즈 있나 한번 보시고 원하는 굿즈 있으면 신청하셔서, 저번에 했던 굿즈 이벤트 같은 경우 채널이 작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당첨 확률이 제법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한번 또 찾아오셔서 굿즈 뭐 있나 한번 쓱 살펴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굿즈까지 타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12월인데 즐거운 연말 되시고, 응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기회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이벤트 한번 AMD 덕에 진행할 수 있어서 열심히 기획했으니까 즐거운 이벤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